중국 정부 2인자 리커창 총리가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관영 매체까지 삼성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철수한 휴대전화 공장을 언급하며 품위있게 폐업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중국이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여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리커창이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 시안에 있는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제조 공장의 문을 닫은 후 중국 언론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추켜 세우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직장을 잃은 직원들을 마지막까지 챙기는 모습이 품위가 있었다거나 중국 기업들도 삼성전자처럼 조립을 넘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문을 닫으면서 품격을 갖춘 것은 삼성전자가 가진 소프트 파워를 보여준다며 중국 기업들도 삼성전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가 말한 삼성전자의 품위란 삼성전자가 직장을 잃은 공장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을 한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상을 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광둥성 후이저우에 있었던 마지막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곳에 휴대전화 공장을 세우고 2006년부터는 스마트폰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후이저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이후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중심으로 후이저우 공장 직원들이 올린 사진과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삼성전자가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 사회보험료 등을 줬으며 선물로 스마트폰과 고급 시계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장을 잃은 공장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직원들을 무시하는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에 교훈을 줬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중국 제조시설에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와 도시 이주 노동자는 약 4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중소제조사가 이들을 내보낼 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은 외국 경쟁사로부터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이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갈수록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최정상 기업들의 기업 경영, 기업 문화, 사회적 책임을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 개방과 외국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던 데엔 외국의 사례를 배워 후진적인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여구는 일단 알겠다고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원 기업으로 떠나는 마당에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익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단지 삼성의 이런 품위를 띄우고 자국 기업들도 배워라고 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흐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전쟁과 세계 제1의 경제 규모를 가진 최대 수입 국가인 미국의 관세는 걷잡을 수 없는 탈중국의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간다는 소식은 계속 전해오고 있지만 중국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어떤 변화의 흐름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병이 잠복기를 거치듯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할 준비가 끝나면 병이 잠복기를 지나 증상을 드러내듯이 그 여파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리커창이 삼성 공장을 방문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하는 것 이미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비관세 장벽으로 외국 기업들의 기술, 노하우, 단물만 빼먹고 삼성전자처럼 그 기업들을 다 밖으로 몰아낸 것은 바로 그들 자신 중국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탈중국은 그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고 중국 당국이 이를 체감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리커창이 이를 감지하고 어떻게든 탈중국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는데 미국의 첨단 기술을 뛰어넘기 위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 중국제조 2025에는 반도체 기술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로 그것은 요원한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삼성의 투자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없이는 중국제조 2025, 즉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은 넘어야 할 더 큰 산이 계속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중국 경제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를 밑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연 6% 달성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시장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총리가 경제를 담당하죠. 시진핑이 주석으로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동안 중국 경제는 이제 침체의 길로 들어선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2%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8월 감소폭보다 크고 2016년 7월 1.7%가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PPI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 제품 출고가를 반영하는 만큼 경제 활력 정도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PPI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보통 디플레이션의 전조라고 해석을 하는데 중국의 월별 PPI 상승률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 중국의 달러화 표시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 8.5% 감소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9월 수출이 3%, 그리고 수입은 5.2%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은 더 이상 허풍을 떨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삼성은 아직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첨단 기술 투자보다는 평범한 기존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만 중국 공장을 활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100개 훔칠 만한 기술은 앞으로 중국 공장에 더는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성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대한 금액으로 투자를 한국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도 반기업적이고 친중적인 정권이 바뀌고 삼성이 회생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서 아닐까요? 중국의 삼성전자와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 대한 러브콜은 지속되고 있지만 글쎄요, 과연 중국에 남아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해줄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기업으로 보이는 삼성전자는 사실 수많은 계열사와 하청업체를 거느린 수십 수백 가지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른 채 삼성 죽이기를 시도했던 중국 IT 기업들은 최근 연이은 공장 철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맥가이버의 IT 뒷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과 회로를 모은 메인 기판을 뜻하는 HDI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강도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중국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당장 베트남에 위치한 생산 설비와 공장은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HDI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죠. 우선 중국 내에서의 삼성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중국 쿤산에 위치한 공장이 수년간 적자했다는 점이 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을 위한 비용 지원과 차별화된 정책, 애국심 마케팅으로 겉으로 볼 때는 큰 폭의 성장을 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속에서는 경쟁력 하락과 수익성 급락, 세계 시장에서의 아쉬운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에서 줄줄이 이탈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답을 찾는 중이며 부산 공장을 연내 폐쇄하는 대신 국내의 한 PCB 업체를 통해 한국 내에서의 생산은 그대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DI 사업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는 수익성이 낮고 인건비가 높아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사업부를 발빠르게 정리하고 다듬는 대신 다양한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MLCC는 스마트폰에만 800여 개, LED TV에는 2000여 개가 들어가는 봄용 부품으로 초소형 0402 MLCC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카메라 모듈은 차별화된 기능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세계 최초 신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퀀텀 점프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지드 플렉스 PCB와 반도체용 기판, 셀룰러 모듈, NFC 모듈을 비롯해 저장장치 및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죠. 결국 중국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 IT 기업들이 환호성을 부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말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중국은 오직 자국 기업이 만들어서 자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담한 결단으로 중국을 당황시킨 삼성전자가 국내 IT 기업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디스플레이 사업에 승부수를 던졌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0일 충남 아산 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을 갖고 2025년까지 교디오 LED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 구축 및 연구 개발에 총 13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LG 디스플레이가 파주 공장 라인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한 데 이은 것으로 한국 디스플레이의 대반격이 시작된 셈이다. 이번 삼성의 대규모 투자는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주도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LCD 시장에서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생산국이 된 가운데 보다 기술 수준이 높고 부가가치도 큰 OLED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2014년부터 디스플레이를 전략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한국의 아성이 3년도 못 버틸 것이란 비관론도 만만찮다. 한편 중국 기업들도 최근 잇따라 OLED 분야 대형 투자를 발표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사업 전략과 향후 글로벌 경쟁 구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BOE, 이저눅스, HKC 등이 6세대 및 8세대 OLED 투자를 발표했는데 3사의 투자 규모 총액만 15조 원 이상에 달한다. 이를 뿌리치고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중국이 감히 넘보지 못할 독자 기술을 구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에 대한 후발국 추격이 거세고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단가 하락이 더해지는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올레드로 주력 제품을 바꿔냈다. 이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판도를 바꿔 1위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단순한 덕담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환경 조성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술로 극복하려는 디스플레이 업계에 박수를 보낸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휴전으로 올라간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부분적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에너지 장비, 소매, 운송 등 올해 미국의 경기 둔화로 가장 낙폭이 컸던 주식들의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연중 내내 벤치마크 지수인 SP500에 뒤처졌던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SP500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미국 주식시장 움직임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겪은 문제가 무역 전쟁 때문에 비롯됐으며 무역 전쟁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전쟁의 휴전을 선언함으로써 내년 대선 승리를 확보했을지도 모른다. 금요일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동안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분야는 에너지 장비, 에너지 채굴과 개발, 소매, 광산, 운송처럼 세계 경제와 무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분야들이다. 이들 분야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왔다. 중국보다 미국 경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러셀 2000 지수는 이날 1.79% 상승 마감하며 SP500의 상승률 1.09%를 앞질렀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중소기업이며 투자자들이 이런 고성장주에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경제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연초 러셀 2000 지수의 부진은 올해 미국 경제 둔화를 예고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금요일 하루 동안의 증시 움직임만 갖고 향후를 미국 경제나 내년 대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여전히 미중 무역 협정 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 전쟁 외에도 중국 기업 28곳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놓음으로써 중국 기업들과 기술 전쟁도 시작했다. 무역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친 가장 큰 피해는 기업들이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공급망을 어디에 둘지 알지 못해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투자는 감소했고 이 영향이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는 급격히 둔화됐고 제조업은 침체에 빠졌다. 무역 전쟁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친 피해를 복구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금요일 미국 증시 움직임은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미중 사이의 부분적 협상 타결을 그를 연임으로 이끈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할지도 모르겠다. 중국에서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문닫은 삼성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삼성전자의 퇴직자 대우를 품위 있는 조치로 높게 평가하며 중국 기업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퇴직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추가분을 주고 위로금까지 주었습니다. 또한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의 직원에게는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을 각각 한 대씩, 10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에게는 S10 플러스 스마트워치를 선물했습니다. 10년 미만인 직원에겐 갤럭시 A80을 선물로 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최대 SNS 위챗을 통해 다른 전자업체들의 채용 소식을 정기적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은 비아디를 비롯해 현지 기업을 초청해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희망 퇴직을 받기 시작한 후 공개 설명회를 갖고 직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은 퇴직자들에게 새 일자리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입니다. 삼성은 한때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0%로 1위였었지만 지난해에는 0.8%를 기록하면서 거의 퇴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2017년 사드 보복의 여파도 있었지만 현지 업체의 경쟁에서도 밀린 결과였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삼성의 마지막 모습에서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장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휴대전화 생산을 종료하기로 발표했다지만 중국 시장에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삼성이 품위 있게 중국 내 마지막 공장 문을 닫아 중국 네티즌의 존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중국 내 휴대전화 생산을 중단했지만 세계 최대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계속 제품을 팔 것이라면서 삼성이 제공한 퇴직금은 삼성의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삼성은 직원들을 덜 대우하는 일부 중국 제조업체에 가르침을 줬다면서 특히 중국 중소기업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를 해고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외국 경쟁 업체로부터 어떻게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족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삼성이 중국 국내 경쟁자와의 치열한 시장 점유 경쟁 가운데 중국 내 휴대전화 생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게 삼성이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 업체와의 경기에서 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여전히 점유율이 높고 세계 시장에서 또다시 중국 업체들과 마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외 투자에 주목하는 중국 기업들이 삼성에서 배우지 못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잠시 물러나지만 제품의 기획과 개발, 생산까지 모두 위탁업체에 맡기는 ODM 방식으로 중국 스마트폰과 비슷한 가격으로 폰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제2의 거대 시장인 인도 시장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갤럭시 폴드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새로움을 요구하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급화 전략도 함께 쓸 예정입니다. 삼성은 중국에서 공장을 닫으면서 글로벌 선두 기업에 맞는 품격을 중국에게 보여주었고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이상